안녕하세요. 수학을 강의하는 이민아입니다. 자, 우리 컴퓨터랑 수학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앞 시간에 짧게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컴퓨터의 역사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앨런 튜링이란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앨런 튜링이라고 한다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를 봤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영화에 앨런 튜링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영화가 펼쳐지는데요. 그 영화 안에 등장하는 튜링 머신이라는 거 안에 수학이 어떻게 숨어 있는지도 이야기를 해 볼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정말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것이 가끔은 어떤 이 역할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수학에서 이 컴퓨터의 역사를 매우 앞당겼거든요. 만약에 전쟁이 없었다면은 우리 어떻게 됐을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이런 일은 없었겠지만 컴퓨터의 역사는 아마 좀 더 이렇게 빠르게 우리 곁에 오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인 경우에 지금 온라인 수업이 아주 급격하게 일상화되었다라고 한다면 컴퓨터의 경우에는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많은 돈과 인력을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앨런 튜링 안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수학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제가 너무 수업 시간에 해야 될 얘기를 스포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컴퓨터, 앨런 튜링, 그리고 인공지능 요 세 가지 키워드를 머릿속에 넣고 과연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앨런 튜링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자, 우리 컴퓨터와 수학의 관계, 앞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컴퓨터를 만들어 준 것이 수학, 그리고 컴퓨터를 보호하는 암호를 해주는 것도 수학, 수학의 계산을 도와주고 있는 것은 컴퓨터. 두 개가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어느 것이 먼저다, 누가 누구를 도와준다라는 것 없이 두 개가 하나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최초의 컴퓨터가 애니악이냐 ABC냐 튜링 머신이냐 여러 얘기들이 많았는데 우리 2차 세계대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2차 세계대전은 우리가 수학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국은 하버드 대학교 통계학 연구원들이 동원되어서 여기 나오는 적군의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서 애썼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전쟁의 어떤 이 상황을 계산을 했다는 거죠. 수학적으로. 예전에는 정보원들의 정보 활동에 의존을 한 거죠. 뭐 스파이, 자 가서 뭐를 이렇게 훔쳐와 정보를 알아와 막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2차 세계대전에서는 통계 해석학을 이제 해석 수법을 구사해서 전략을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그럽니다. 자, 나중에 제가 영화의 한 장면에서 통계학이 사용되는 거를 이야기해 줄 거예요. 자, 우선은 어떤 내용들을 이제 추측을 했었냐면요. 독일은 전차를 얼마나 생산하고 있는지 통계학적으로 알아내었고, 자, 이것을 알아내는 방법은
방정식이나 뭐 요거는 아주 복잡하고 특이했다고 그래요. 자, 독일군 전차에 적혀 있는 일련 번호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번호가 어떤 규칙으로 쓰여졌을까? 그것만 안다면은 지금 현재 독일군의 지금 이 탱크나 이 무기들이 전차들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번호만 이제 파악을 하게 되면 몇 개를 생산하는지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련 번호를 근거로 해서 추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미국의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산 대수를 이제 추정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추정한 수치가 독일이 생산한 전차 수와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었을까 한번 살펴보면 놀랍게도 실제 독일 전차 생산량과 거의 가까운 수치로 오차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 적혀 있는 숫자를 이제 분석해서 알아낸 거죠. 자, 1942년에 8월 시점에서 통계학적인 추정치가 327대였다고 한다면 실제 독일 전차의 생산량은 342대 해서 오차는 4.5%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독일 전차가 몇 대가 생산되는지 사람이 직접 가서 이렇게 정보원이 가서 조사를 하고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이 들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수학은 돈이나 시간 이런 것들을 모두 아끼고 사람의 생명도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지 않으면서 단지 수식으로 그것을 추측해냈다는 것이 이번 전쟁,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대단히 많이 사용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전쟁에서 소개할 수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앨런 튜링이라는 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테이션 게임을 봤다면은 이 앨런 튜링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앨런 튜링은 영국의 수학자로 컴퓨터 과학자 혹은 수학자라고 합니다. 우리 컴퓨터의 아버지의 아버지다. 컴퓨터의 아버지다. 컴퓨터의 할아버지다. 할 정도로 앨런 튜링은 수학자이면서 컴퓨터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라고 할 수 있죠.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이 만들어 놓은 암호화하는 기계가 있는데요. 에니그마라는 암호 기계가 있는데 이 암호는 들어가기만 하면 이상한 말로 막 바뀌어서 나옵니다. 안녕이 들어가면 여기서 뭐 블라블라 뭐 다른 말로 막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독할까? 이 암호 해독을 해야 되는데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이 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앨런 튜링은 에니그마를 깰 수 있는 것은 기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전쟁 중에 이것을 깰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해서 이것을 해독을 하고요.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이 전쟁을 단축시키는데 큰 업적을 남긴 거죠.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 1,400만 명의 인명을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에니그마를 깨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요. 자, 이게 만약에 이제 에니그마가 깨어졌다라는 이것이 독일군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에니그마의 암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가 아닌 다른 암호로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통계학이 사용이 됩니다. 자, 어떤 통계학이냐면요. 앨런 튜링이 암호를 다 해독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 C, D를 독일군이 여기 E까지 독일군이 공격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알아냈는데 얘네들을 모두 다 방어를 해버리면 독일군이 생각하겠죠. 아, 우리 암호가 깨졌구나 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사수를 하는데 대신에 몇 군데의 희생은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는 여기 있는 A랑 C만 살리고 나머지는 이제 폭격을 하게 둡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독일군이 생각했을 때 A와 C는 우연히 이렇게 방어를 했다고 생각할 거고 BD는 그냥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폭격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일군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최소의 방어만 하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통계로 계산을 했다는 얘기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어디를 막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어고 어디를 막는 것이 독일군이 가장 눈치채지 못할까를 계산을 해서 그렇게 방어를 했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앨런 튜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앨런 튜링은 어린 시절부터 영재성을 보여줬다고 해요. 3주 만에 읽기를 다 배우고 미적분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이해하고 심화 문제를 풀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 아닙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자, 어쨌든 앨런 튜링의 수학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으니 알아서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앨런 튜링의 수학 실력은 몹시 뛰어났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앨런 튜링의 사랑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앨런 튜링은 16세의 첫사랑인 크리스토퍼 모컴이라는 사람을 사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크리스토퍼 모컴이라는 분도 수학을 대단히 잘하는 분이고요. 수학 문제를 같이 풀면서 암호를 같이 해독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졌는데 그는 이제 여기 나오는 소결핵군에 걸려가지고 결핵에 걸려서 일지생을 마감해 버립니다. 자, 앨런 튜링 어린 나이에 몹시 사랑했던 크리스토퍼가 죽자 그 사람을 너무 그리워하고요. 그리고 크리스토퍼의 마음과 그의 뇌의 지능을 저장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계산 이론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인공지능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때 당시만 해도 컴퓨터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인공지능을 생각했다는 것은 앨런 튜링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에서 앨런 튜링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만든 기계 이니그마를 해독하기 위해서 만든 기계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크리스토퍼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어린 나이에 본인이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컴퓨터를 크리스토퍼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크리스토퍼가 여러분들은 아마 여자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사실은 크리스토퍼는 남자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미테이션 게임에서 보면 우리 왜 이름을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그것에 대한 제목이 왜 그렇게 갔는지도 한번 보죠. 기계가 인간을 얼마나 완벽하게 모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임입니다. 모방 게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몇 가지 질문으로 이것이 기계인지 사람인지를 알아맞추는 것인데 앨런 튜링이 1950년에 발표한 논문에 기계도 생각할 수 있을까에서 고안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앨런 튜링은 사람과 컴퓨터가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컴퓨터도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을 한 거죠. 자, 게임 방법은요. 두 개의 컴퓨터에 한쪽은 사람이 연결되어 있고 한쪽은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심판은 양쪽 컴퓨터와 5번의 대화를 주고받은 후 대화 후에 둘 중 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진 쪽이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죠. 컴퓨터가 심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을 속이고 인간으로 선택을 받는다면 이 컴퓨터는 인공지능을 가졌다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만들어 놓은 이것의 기준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인공지능을 연구할 때
이것이 인공지능으로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 시절에 이것을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이고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14년 6월에 레딩 대학에서 유진 구스트만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65년 만에 튜링 테스트를 처음으로 통과를 합니다. 자, 아까 3분의 1 이상 그죠? 심판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미테이션 게임 테스트를 통과한 것은 이제 처음인 거죠. 컴퓨터가 통과한 것을. 그래서 인공지능이 처음 탄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유진은 13세 소년으로 설정이 되어서 심판을 33% 속인 거죠. 이름을 유진이라고 지어놓은 거죠. 컴퓨터인데. 자, 이렇게 우리가 이미테이션 게임을 통해서 얘가 인공지능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다 없다를 이야기했는데 이 연구가 이렇게 계속 잘 된 것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미테이션 게임 영화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 중에 수학은 이제 암호 해독에 사용될 뿐만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이 확률 통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것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2차 세계대전 중에 에니그마의 암호 해독에 성공을 했지만 독일이 이제 알아차리지 못하게 최소의 방어를 하는데 여러분들 확률 통계가 사용이 되었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앨런 튜링의 좀 개인사를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수학적으로 혹은 컴퓨터 과학자로서의 그 능력은 매우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사실 그런데 앨런 튜링은 동성애자였습니다. 크리스토퍼도 남자였고요. 당시 영국에서 동성애라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 앨런 튜링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범죄자가 된 거죠. 실형을 선고받거든요. 실형을 선고받는데 본인이 감옥을 가게 되면은 크리스토퍼라는 컴퓨터하고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견디지 못해서 본인이 감옥에 가는 대신에 화학적 거세형을 받게 됩니다. 자, 앨런 튜링의 경우에는 1954년 41살의 젊은 나이로 자살을 택하는데요. 자, 그의 죽음에 다양한 해석들이 있죠. 자, 일단은 앨런 튜링은 청가사리를 이제 우리 사과에다가 주사를 해서 그 사과를 깨어물고 사망하였다는 속설도 있고요. 그 이유는 현장에 반쯤 깨어물은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이제 평소 앨런의 습관이 이렇게 사과를 먹다가 두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아니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있는데 왠지 그렇게 이제 청산가리가 주입된 되었다는 증거나 유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뒤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기 4일 전에 파티를 열었고 특별한 것이 없이 이렇게 자살의 전조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에 의한 타살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실험 중에 청산가리를 잘못 흡입해서 사망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튜링이 해외 망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두려워한 영국의 정보부가 암살한 것이다라는 음모론도 있고요. 굉장히 앨런 튜링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이 앨런 튜링의 어떤 성적 취향만큼은 일반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앨런 튜링의 죽음은 천재 과학자의 비참한 죽음이라는 작은 기사만 하나 나왔을 뿐인데요. 자, 여기 나오는 이 앨런 튜링의 업적은 굉장히 높죠. 여기 나오는 앨런 튜링은 전쟁을 앞당기기도 했고 컴퓨터의 역사를 앞당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앨런 튜링에 의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자, 앨런 튜링은 사실 미국에서 미국으로 오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을 거부하고 영국인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와서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2년 앞당기기도 하고 1,400만 명의 목숨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그때 당시에 아주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단지 앨런 튜링을 볼 때 이런 업적보다는 동성애자로만 바라보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이후에 2013년 12월 23일에 여왕의 특별 사면령에 의해서 앨런 튜링은 그간에 있던 동성애에 의한 범죄 자체를 사면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데 앨런 튜링이 죽은 후 한 59년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영화에서는 앨런 튜링이 왠지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고 주위에 친구들이 없는 것처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에서와는 달리 위트가 있고 재미있었다고 그래요. 대신 앨런 튜링의 경우에는 수줍음이 좀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앨런 튜링은 사실 달리기도 무척 잘했거든요. 마라톤 선수로 달리기 대회도 나가서 메달을 딸 정도로 달리기도 대단히 잘했다고 그럽니다. 자, 앨런 튜링은 무엇이든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상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상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앨런 튜링이 또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는 가까운 미래밖에 내다보지 못하지만 그동안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거는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멀리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대단히 많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부지런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명은 자동차에서 여기 나오는 바퀴를 떼낸 뒤 그 자리에 발을 달기 위해 고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바퀴를 떼고 그 자리에 발을 단다고 생각을 하면 어때요? 생각의 발상이 이렇게 너무 새롭지 않나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꺼낸 것조차도 너무 신기한데 여기 나오는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자, 앨런 튜링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컴퓨터 과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컴퓨터 과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튜링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서 앨런 튜링처럼 컴퓨터 과학에 아주 큰 업적을 가진 사람에게 튜링상을 이제 수여하고 있는 거죠. 자, 튜링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이 인공지능으로서의 인정을 받는데 여기 있는 인공지능을 구현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또 레브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공지능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자리 잡게 만든 것이 앨런 튜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세계대전은 인류에게 힘들고 슬픈 한 페이지죠. 하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인류가 컴퓨터에 더 빨리 만날 수 있었고 컴퓨터의 발전 속도도 가속화할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역사가 인류에게 도움을 주기도 한 거죠. 자, 만약에 전쟁이 아니었다면 컴퓨터 연구에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라에서. 국가에서 그렇게 투자하지 않죠. 전쟁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큰 돈을 투자하고 컴퓨터를 이렇게 발전시킨 거죠. 자, 이렇게 컴퓨터를 통한 컴퓨터의 이 모든 인생을 걸었던 앨런 튜링의 업적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앨런 튜링이라는 수학자이기도 하고 컴퓨터 과학자이기도 한 그분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이 컴퓨터 과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수학으로 만들어진 2차 세계대전, 어떻게 수학으로 전쟁에 대응을 했는지,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인 앨런 튜링의 업적 또한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인공지능 많이 사용할 텐데요. 그때마다 앨런 튜링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